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오늘 11월 산업활동 동향이 발표되었죠. 이 소매 판매를 보면은 전월비, 전년비 전부 연속 감소하는 모습, 이게 특히 주목이 됩니다. 이것은 GDP 구성 요소에서 가장 비중이 큰 그 소비 부문이 전년비 감소할 가능성을 암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한국 경제가 3분기에는 0.3% 성장을 했는데 4분기에 저거 마이너스 성장으로 뒤로 가는 거 아닌지 이거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전제로서 한국의 GDP를 그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지출 측면에서 파악하기로 하고요. 금년에 연속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 그 수출입 분야에서 그 성장률 마이너스 요인이 되리라는 거, 요거 이제 쉽게 추정이 되는데 그 정도를 숫자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한국 수출이 4분기 시작할 때인 10월 마이너스 5.7%, 11월 마이너스 14%, 12월 20일까지 전년비 마이너스 8.8%였죠. 수입은 각 9.9%, 2.7%, 1.9%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관세청이 발표를 했는데 이걸 그 제가 그린 그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순수출입니다. X 빼기 M이죠. 그래서 그렇다면은 그 순수출 부분은 10월에는 마이너스 15.6%, 11월에는 마이너스 16.7%, 12월에는 마이너스 10.7% 이렇게 성장에 발목 잡는 요소로 작용을 할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작년 Q4와는 작년 4분기와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작년에는 순수출이 성장 촉진 요소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성장의 가장 큰 원인은 순수출 마이너스인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이걸 만회를 하려면은 이제 내수가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즉, 그 소비가 크게 늘어나야 합니다. 수출에서 까먹는 것만큼 이제 순수출에서 까먹는 것만큼 소비가 늘어나야 되는데 조금 전 발표한 그 소매 판매 그 추이를 보면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연속 전월비도 감소하고 있고 전년비도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표에서 보는 것처럼 가령 11월은 전월비 마이너스 1.8%, 전년비 마이너스 2.2%, 비교적 뭐 적지 않게 이렇게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요인으로 소비가 증가할 가능성은 생각하기 힘들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그 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 하락해 있고 그러니까 실질 소득은 지금 감소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코픽스 금리 지금 치솟아 있습니다. 그래서 가계 이자 지급 부담이 작년보다 대략 한 2배에서 3배 사이 이렇게 엄청 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플레로 쪼그라든 실질 소득에서 이자 증가분을 고려하면은 가처분 소득은 완전히 그 폭삭 쪼그라들었을 겁니다. 예. 입에 풀칠하기 바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소득이 급감했으니 소비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그래서 소비가 증가해서 순수출 마이너스를 상쇄할 가능성 지금 거의 없다. 이런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아파트 시장이 지금 거래 실종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차례 본 그림 한 번 더 보시면 서울에서만 매월 대략 한 50조 원 내지 60조 원 그 아파트 거래 대금이 꽉 묶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소비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그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소비도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연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비해서. 그렇다면은 남는 것은 이제 정부 지출과 투자 부분인데 정부 지출, 즉 확장 재정을 사용할 여건 전혀 아니죠, 지금은. 지금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은 그리스 꼴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베네수엘라 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남는 것은 결국 투자뿐입니다. 투자. 근데 다행히 그 투자 부분을 보시면은 10월, 11월 전월비로도 투자가 소폭 늘었고요. 전년비로도 각 16.6%, 11% 이렇게 투자는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국의 GDP에서
그 소비 정부 지출, 투자, 순수출 이게 기여하는 그 비중을 보면은 내수 부분이 대략 적어도 65%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이 내수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어버린다면은 순수출이 대규모가 마이너스 효과인 이런 상태에서 투자만으로 플러스로 돌려놓기는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제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 한국의 분기 성장률 추세인데 1분기 0.6%, 2분기 0.7%, 3분기 0.3%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대략 감소 추세 아닙니까? 눈으로 딱 봐도. 그러니까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한국의 성장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앞으로 우하향할 거다. 예? 과거처럼 그럼 고도 성장기는 완전히 끝났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월이 갈수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장률은 계속 내려간다는 겁니다. 이런 그 주장이 논리측이나 경험측에 모두 부합하는 거 아닙니까? 경험측이라는 게 보니까 지금 감소 추세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게 경험측이고요. 논리측이라는 거는 잠재 성장률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고요. 예? 그 가장 큰 원인이 출산율 저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현재 우리가 침체, 리세션을 말할 때는 가령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하고 23년 1분기도 연달아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그러면 그때 침체다, 리세션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경제 환경이 내년 1분기에 현저하게 개선될 가능성 없다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1월에 추가 기준금리 인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반도체 불황은 주로 메모리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주로 메모리 분야입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지금 직격탄 계속 때리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특히 지금 하이닉스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4분기보다 그래서 나아질 가능성, 내년 1분기가 지금 그 4분기보다 나아질 가능성 희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인데 오늘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을 보시면은 경기 선행지수는 그동안 줄기차게 마이너스 행진 중이었습니다. 하락 행진 중이었다고요. 그런데 동행지수도 보시는 것처럼 꺾인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렇다면은 1분기도 역성장, 즉 마이너스 성장, 뒤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침체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열어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경기 후퇴하고 경기 침체는 다른 것이다, 혼용하지 말자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은 후퇴는 하더라도 침체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침체 불가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그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부터. 내수 침체 가능성 여러 차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까지 침체가 이어질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입니다. 침체는 불가피하지 않은가 싶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게 이제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조선업 수출이 본격적으로 실현이 되고요. 지금 23년부터 1분기보다는 2분기, 2분기보다는 3분기 이렇게 갈수록 이제 그 조선 수출이 본격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수출이 플러스로 나타나고 그다음에 무역 수지가 또 흑자 전환하고 이렇게 되면은 순수출 부문이 이제 플러스가 되는 이런 하반기나 되어야 이게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저는 일단은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이 대한민국 살린다 이렇게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대책이 뭐겠습니까? 불황도 각자 알아서 살아남는 것이고요. 호황도 각자 알아서 즐기는 겁니다. 뭐 그게 이 자유주의, 개인주의 또 이 시장경제 이 상황입니다. 이건 뭐 정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고요. 다만 이제 그 우리 이웃들 중에 매우 힘든 부분, 정말 힘든 부분, 도움이 절실한 부분 그런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분야는 이제 정부가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뭐 제가 걱정 안 해도 너무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요. 근데 이제 진짜 할 일은 뭔가 이 잠재 성장률이 시간이 갈수록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는 건데 이걸 스톱시키고 잠재 성장률을 다시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돌리는 거, 요 장기 정책 개발하는 게 매우 화급하다,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저는 그 정리가 됩니다. 이거 하는 방법은 합계 출산율 늘리고 기술 혁신하고 이것뿐입니다. 예. 이거 두 개를 동시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또 시급한 것이 저는 이렇게 시급하게 보입니다. 이런 게 인구가 줄어드는 거 이거 고려해서 저 국회의원 숫자 85명 정도로 줄여야 합니다. 즉 지금 300명이 정원인데 215명을 잘라내버리고 저기 거제도 조선소 가서 땜질인 그 용접이나 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아무 쓸모가 없잖아요. 제가. 그래서 보좌관도 0명으로 해버리고요. 그러면 300명에 지금 의원 한 명당 보좌관이 뭐 9명인가 이러는데 그러면 보좌관만 2,700명 아닙니까? 그 돈이 다 미쳤나 지금. 아, 갑자기 또 열받으려 하네요. 그래서 보좌관 0명으로 하고요. 그래서 특권 완전 박탈하고요. 비례대표 같은 거 없애버리고, 지금 저 정치 백수들, 정치 도적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정치 쓰레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모조리 분리수거해서 소각하는 게 지금 시급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충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열심히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그리고 다 가만히 들어보면은 꼭 해야 할 일인 것 같은데, 그거 전부 100% 모조리 발목 잡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방위만 하고 있잖아, 국회가. 지금까지 국회가 방위만 해왔잖아. 그런데 드디어 이 도적놈을 방탄하는 저런 역적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걸 국민 앞에서 버젓이 하고 있잖아. 그거 아닌가? 세금으로 지금 똥 싸면서 편안히 살고 있잖아. 그러면서 대한민국 발전하는 거 방위만 하고 있잖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저 쓰레기 국회, 도적 소굴인 저 국회 당장 해산해버리고 모조리 소각해버리고 싶은데, 그래서 총선을 당장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 도적놈을 방탄한 저 국회는 대한민국의 적이다 이렇게 스스로 선언한 거 아닙니까? 화가 납니다. 야,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